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LN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단기간에. 그리고 이 이유는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체결했던 거, 당시에 계약 규모가 3조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제 날짜에 나온 거예요. 970만 원으로 바뀝니다. 감액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락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투자 심리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사실 2차 전지 지금 밸류에이션 미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주가 상태는 현재의 어떤 매출과 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 영역은 맞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 대중화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매출과 실적이 잡히면 잡힐수록 이런 밸류에이션의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실적 관련해서, 펀더멘털 아직까지 문제 없다, 그리고 테슬라와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와 관련돼서 실적에 반영된 부분도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리비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제가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는 곳에서 공유드린 내용이거든요. 아침 7시 반쯤에 공유드렸어요. LNF 공급 계약 해지, 이게 굉장히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 단순 계약 변경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본 거죠. 시장은 이번 계약 해지를 단순한 어떤 벤더 교체가 아닌 테슬라가 2026년도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신호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호재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DHL의 세미트럭 도입 검토도 있었고, 머스크의 자율주행 논의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보다 LNF에 공급받기로 한 양극재, 여기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된 부분을 시장에서 더 크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은 2차 전지 섹터 투심 주의하자, 그리고 테슬라의 생산 목표 하향 우려는 섹터 전체 악재이므로 2차 전지 전반적인 약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줘서 엘버말과 SQM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악재가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 하락, 그리고 또 오늘 LNF 또 조정받고 2차 전지 섹터까지도 주가 조정을 받았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재료로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리비안 전기차 R2 LG 엔솔 원통형 배터리 탑재 재확인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열고 전기차 R2 양산, 그리고 출시 계획, 이 전망을 발표했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4695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4695 원통형 배터리 어디서 만들죠? 바로 LG 엔솔입니다. LG 엔솔의 4695 원통형 배터리의 양극재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바로 LNF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도 한번 또 있었어요. 원통형 배터리 수의 LNF 내년 실적 반등 전망이라고 해서, 당시에 LNF의 주력 고객사죠, LG 엔솔이 25년도부터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과도 2026년도부터 5년간 신규 배터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24년도 11월에 한번 나왔고, 25년도 11월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LFP가 담당하고, 테슬라가 지금 이 취소한 계약 물량 있죠, 이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기대감밖에 없었습니다. 실적 테이블에 반영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고객사 향으로 이게 물량이 공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질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여기에 반영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취소됐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만큼 물량이 들어갈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씩 이렇게 물량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됐대요. 그런데 이 100억씩 들어가는 것을 뭐 한 4년 정도씩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4년 동안 매년 100억씩 벌어들이는데 매출이 나오는데 이걸 반영해서 주가를 산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눈앞에 나와 있는 그리고 가시화되어 있는 이런 계약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급 물량, 공급과 출하량 이와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또 잡히는지 그리고 이 매출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일어날 건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주가 그리고 이 투자 심리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공시가 나왔다. 그런데 이 공시와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주가 전망의 어떤 실적 테이블에 반영이 된 내용들은 아니다. 그리고 샘플만 공급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LNF가 이 LG엔솔하고요. 이 폼팩터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수정인 것뿐인 거죠. 그리고 뭐 전기차 사업을 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 포지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투자 심리로만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4680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LG엔솔과 테슬라만의 어떤 이 계약 해지 그리고 계획의 변경 이런 내용일까? 얼마 전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포드와의 계약 취소, 그 계약 해지 물량 이거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품된 거 하나도 없었던 계약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 공시가 2개로 나와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 해지 공시가 나왔는데 한 가지가 더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에 예전에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던 이 시기 직접적으로 매출에 연관은 많이 안 됐던 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났지만 이게 계획이 변경되고 차질이 생기면서 줄어들게 되고 해지가 나오게 됐을 때 전반적인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또 약화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런데 이 4680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셀사들 과연 자유로울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LNF 관련해서는 가장 이 양극재 관련해서 주목받는 게 있잖아요. ESS 시장, 데이터 센터에서 정말 필수적인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이거 생산이 제일 빠른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2022년도, 2023년도 과거에 정말 이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았고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였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또 한동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산업의 확장 그리고 이 밸류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여기 소재 공급하는 회사 여기 LNF가 제일 빠르다 그리고 실적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당분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할 변수들은 많아요. 리튬 가격 봐야 되죠. 그리고 ESS 시장에서도 이거 입찰 방식이잖아요. 입찰. 그리고 실질적으로 ESS에서 마진이 얼마나 또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징검다리 두드리듯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요 이슈들 생기면은요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이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설명란에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도 보시면은 여기 링크 걸어놨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그냥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이 잡히게 되면은 이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자. 그리고 추천주 같은 경우도 나갑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때, 투자 판단에 활용하실 때 상당히 도움되는 채널로 제가 만들려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는 곳이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